최강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를 했습니다만 60시간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은 이게 개인의 의견이다. 대통령 개인의 의견이다. 가이드라인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지금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해서는 이미자 의원님이 가장 전문가실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는. 그죠? 여당 쪽에서는. 아니, 가장 전문가는 아니고요. 좀 많이는 알고 있죠. 예.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들 연 평균 근로시간이 1915시간 정도 됩니다. 예. OECD 평균 했을 때에 한 다른 나라들보다 1인 35일 정도 일을 더 한다라는 게 지금 우리 노동계나 이런 데서 계속 줄곧 비판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와 관련돼서 예. 지금 이번에 그 근로시간 개편안들을 제가 보니까 예. 첫째는 그 근로시간 총량제로 해서 장시간 근로를 좀 줄여보자라는 측면으로 하나가 이해되고요. 예. 또 다른 하나는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디바이스만 쓰면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초월해서 일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고용 형태도 다양하고 일하는 방식도 다양한 측면에서 노사에게 좀 선택폭을 다양하게 좀 넓혀보자라는 측면으로 이해가 되고요. 예. 또 다른 하나는 노동자들에게 이런 그 다양성을 주되 또 시간 주권을 노동자에게 주자라고 지금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근로자들에게 건강권을 확보해주고 또 근로시간 저축 계좌를 이거 신규죠 도입해가지고 휴식권을 보장해주자라는 게 이게 핵심이다라고 저는 봤어요. 처음부터 그런 아니었다.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예,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고용노동부에서도 뭐 미래노동연구원인가 예. 거기서 전문가들에게서 의견 건고안을 가지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방향성은 맞다. 예.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네. 그냥 뭐 노동 천국이 될 것 같아서 저도 환영하는 입장인데.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주 69시간, 60시간 이게 지금 언론에서 집중 논의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 근로시간 체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하실 수도 없고 예. 그걸 보는 사람도 가끔가다 헷갈릴 때도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오해와 또 노동계에서 계속 그 69시간 프레임을 갖고 나오니까 그게 갇혀서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예. 지금 현재의 근로시간 체계를 보게 되면은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 돼 있습니다. 40시간. 예, 그리고 예. 연장이 12시간 돼 있는데 예. 법정 근로시간도 이 부분을 상당히 변형 근로로 지금 저기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예. 여기 하나가 탄력적 근로시간이고 그렇죠. 또 다른 하나가 선택적 근로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주 법정 시간 40시간을 지켜야 하는데 예. 각 우리가 업종이나 또 직종에 따라서 굉장히 시간을 요하는 분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계절 상품을 만든다거나 예. 또 뭐 선택적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연구 개발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평균 주 40시간만 지키면은 이걸 변형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예. 2주 이내에 탄력적 근로시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정한 주가 48시간 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연장 12시간까지 해서 60시간 지금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탄력적 근로시간 관련돼 가지고는 자, 근데 저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기본이 이제 주 40시간 베이스로 해서 그거를 주 어떤 주에는 늘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다 인정하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예. 지금 그 선택적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1개월 같은 거 할 경우에는 휴게 시간만 정하고 있고 6일 근무 가정했을 때는 최대 129시간까지 나와요. 이게 40시간 가지고도 법정 근로시간 가지고도 그리고 지금 탄력적 근로시간 현재의 그 법으로 보게 되면은 특정주에 52시간까지 할 수 있고 연장 12시간 하게 되면 64시간까지도 지금 현재 가능해요. 예. 그리고 그런데 선택적 근로시간은 이제 69시간까지 나오는데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이렇게 69시간도 나오고 있고 많이는 129시간까지도 나올 수 있지만 현재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죠. 왜요? 이렇게 하는 데는 없죠. 왜요? 왜냐하면 예. 우리가 그 과로 노동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과로 노동을 보통 우리가 뭐 이게 가로 노동이라고 딱히 규정되어 있거나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에 가로 발병하기 전에 12주 평균에서 60시간을 넘는다거나 발병 전 4주 연속 64시간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가로가 될 개연성이 높다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노사가 그 근로시간을 설계를 하죠. 아니 잠깐만 기본적인 거를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감사하긴 하지만 네. 아까 취지가 줄여보자는 거였잖아요. 줄여보자는 거. 네네. 그러면 노동시간을 이 안으로 이 입법 네네. 예고 안으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40시간에서 우리가 네네. 뭐 가령 뭐 30시간 이렇게 일할 때도 있습니까? 어떨 때는 50시간 일하고 주 30시간 일할 수도 있어요? 각 이 안대로 회사마다 하면? 내용이 다르죠. 각 회사마다. 뭐 아니 그러니까 30시간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주 네네. 40시간은 기본 베이스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네. 어떨 때는 60시간이나 69시간을 해야 되는 거면 네. 그러면 나는 휴가도 못 가고 네. 60시간, 69시간을 어떤 줄은 하라는 이야기 아니냐. 또는 하다가 한 1년 후에 그 회사가 폐업을 해버리거나 또는 그 프로젝트가 가령 뭐 영화 같은 거 찍는데 한 1년 일을 하는데 주 네. 69시간을 막 시키다가 예? 네. 그러다가 영화가 끝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던 노동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휴식권을 찾습니까? 그 부분 관련돼서는 예. 보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임금 같은 경우에는 임금채권 보장법에 의해서 예. 임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 그렇게 또 장치가 돼 있고요. 그래서 연장 근로시간 지금 주 40시간 문제는 건들 수가 없으니까 연장 근로만이라도 우리가 그 1년 동안 하려고 한다면 625시간 정도 해야 돼요. 예. 그걸 연 단위로 했을 때는 440시간으로 좀 줄이고 단기별로 할 때는 250시간을 줄이고 이렇게 연장 근로시간을 축소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 69시간 프레임을 이렇게 걸어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근로기준법에 돼 있는 그 근로시간 체계로 봐도 69시간을 하도록 돼 있지만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에 관한 상한 캡을 씌우는 데는 지금 동의하십니까? 요거까지는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거 연장 근로를 아무리 하더라도. 지금 상한 캡을 씌우는 것은 지금 현재의 연장 근로를 만약에 입법 예고해놓은 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예. 이게 장치가 뭐가 돼 있냐면은요. 예. 일단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줘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노동자가 동의를 해야만 이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장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는 노사가 정할 부분이지 여기서 우리가 법으로 이걸 캡을 씌운다 아니다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아, 캡을 씌운다 아니다는 이야기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연장 근로 그렇지만 예. 그렇지만 우리 사회 통념상 봤을 때에 예. 가로 노동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로 노동 관련돼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발병 전에 12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한다거나 예. 발병 전 4주 동안 64시간을 초과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가로 노동으로 인정되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노사가 다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근데 어떤 사측은 그걸 고민한다고 하더라도 좀 힘이 세서 노동자들에게 그거를 강요를 하면 정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 두 가지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하나는 예. 기존에 지금 있는 뭐 탄력적 근로시간이나 아니면 선택적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만 하면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예. 여기에서는 노동자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 제도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강요를 할 수도 있죠. 그죠? 그죠. 강요를 할 수도 있겠죠.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이걸 악용 사례를 갖다가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센터를 노동부에다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 노동자들은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시킬 거면 확실히 정부가 말했던 것처럼 휴가를 보장을 해라.
그럼요. 아니 근데 그거를 법제화할 수 있어요? 휴가를 보장하는 걸? 그러면? 지금도 휴가 보상 제도는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못 가는데 저는? 그러니까 가령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못 가잖아요. 그 보장은 돼 있지만 못 가잖아요. 아니 휴가를 보상해주지 않으면 네. 법적으로 이건 위법하기 때문에 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네. 2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임금 부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죠. 일종의 네. 연차 휴가를 가야 되는데 네. 우리 옆 동료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인력 대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네.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노동 관행들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쁘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좀 강하게 장치를 해달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은 저는 수긍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치는 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3월 6일부터 7월 16일인가요? 예. 4월 16일인가요? 예. 4월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 충분히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깊이 논의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뭐 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 민주노총에서는 주장하는 게 이게 뭐 연장 근로시간을 좀 늘리게 되면 제조업과 네. 서비스직이 가장 타격을 받는데 왜 정부나 대통령실은 한 8,000명 되는 8,000명 되는 사무직 노동자 중심의 MG노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느냐, 왜 그쪽하고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MG 세대가 예. 다음 세대를 끌고 갈 세대들이다 보니까 예. 그게 귀를 좀 많이 기울이는 부분도 있고 예. 지금 이제 양대 노총,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불법 부당노동행위들이 상당히 많이 좀 만연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의 불신들도 있지만 지금 입법 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그쪽의 얘기를 뭐 안 듣는다는 건 없어요. 그쪽 얘기도 듣기는 들을 거다. 그쪽 얘기도 얼마든지 듣고 있고 지금 논평 많이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고 예. 그런 거 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당정 협의나 뭐 이런 거 할 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의 의견도 좀 수렴이 되는 겁니까? 뭐 한국노총, 민주노총 얘기도 노동자들의 얘기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뭐 다 듣고 있고 그에 대한 또 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죠,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국회 환노위 네. 여당 간사신 이미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7498님이 제가 다니는 회사가 40명이 상시 인원인데 8시 10분 업무 시작해서 8시 30분까지 일하고 토요일은 격주로 3시 30분까지 일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좀 쉬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